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유경 전 KBS 아나운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를 꿈꾸며 아나운서가 된 오유경 씨는 25년 동안 방송 진행을 하며 실력을 다져왔는데요. 진행자로 성장의 한계를 느끼면서 과감히 사표를 냈습니다. 아나운서 시절에도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보컬 수업도 받고 배움에 있어서는 욕심쟁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속도를 좀 늦추고 인생의 방향을 성공보다는 성장에 맞추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유경 씨가 요즘 준비하는 인생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 오유경 씨 지금 만나봅니다. 오유경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한테 이렇게 2회씩이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냥 너무 좌충우돌 살아서요. 그러니까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방송 잘 나가는 방송 하면서 평탄하게 아나운서 길을 걸어왔을 것 같은데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가서 도전하느라고 고군분투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5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네. 그쵸? 아나운서실에서 떠나서 5년 정도 한류문화 플랫폼 사업을 만들어서 사내기업장을 하기까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지만 저는 계산법이 좀 달랐어요. 사람들하고. 말하자면 그 5년의 시간을 방송을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잊을 것이 되게 두렵거든요. 사실. 두렵잖아요. 방송하는 사람들은.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나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이때 도전을 안 해보면 언제 도전을 할까? 여기서는 실패해도 월급은 나오거든요. 그렇죠. 바깥에 나가서 사업하는 분들은 진짜 뭐 거의 다 걸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내가 큰 배움의 길이다. 새로운 거를 배울 기회를 회사가 돈을 주고 나한테 주는 것이니까 이건 나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미련 없이 다른 부서를 가서 5년을 있었는데 5년을 정해놨던 건 아니고 사실 돌아올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진행했던 사업이 이제 중간에 이제 멈추게 되면서 아나운서실로 돌아가서 너의 일을 하라고 조직에서 얘기를 해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됐고요. 그 아나운서실로 복귀했을 때 어땠어요, 처음에? 감사했어요. 그 후배들도 좀 이제 몇 년 사이 모르는 후배들도 많이 생기고 서먹서먹하기도 했을 것 거의 같은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이었죠.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저를 조금 옛날 분들은 기억하셔도 요즘 분들이 조금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 게 제가 사실은 회사를 25년 다닌 중에 상당 부분을 방송을 안 한 거예요. 후반부 5년 이상을. 그러다 보니까 그때 TV에 안 나왔으니까 제 존재를 좀 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새로운 곳에서 어떻게 보면 제 일을 또 제 재능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거기서 많이 배웠고 돌아왔을 때 저는 확신은 있었어요. 내가 더 좋은 진행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매일 방송만 하는 것보다 내가 진짜 삶의 터전에서 고군분투하고 을도 해보고 을병도 해보고 이러면서 그 사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협조를 얻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했으니 타인의 인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 좋은 진행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마당을 다시 진행하게 됐을 때는 예전에 저보다 더 공감력 있는 진행자가 될 수 있었죠. 예전보다 제가 받았던 느낌은 굉장히 더 편안해졌어요. 내려놓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오유경 아나운서는 좀 빈틈없어 보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저런 허당 매력도 있었네.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고 좀 사람이 좀 편안해졌구나. 여유가 있어졌구나.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큰 프로그램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아나운서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쯤 회사 생활을 이제 정리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제 사무실 제 옆자리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 어떤 생각에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 그 결심은
제가 마흔에 품었던 결심을 실행한 거였어요.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40의 최고의 진행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 KBS라는 곳에서 아나운서의 역할은 그렇게 뭐 프로듀서의 역할과 진행자의 역할과 이런 것들이 모두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결국은 마지막에 다 준비한 걸 가지고 마지막에 진행을 요리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약간 갈증이 나더라고요. 네, 네. 처음부터 누군가를 포커싱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해석하는 것, 이런 부분에 다 제 마음을 좀 담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오지를 않다 보니까 네. 그런 진행자가 되긴, 제가 생각한 최고의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포 스튜디오가 자기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치프 프로듀서였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나는 환경이 다른 거죠. 환경이 달랐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내가 권한을 갖긴 어려운 곳이구나 하고 40대부터 그럼 이 회사를 나와서 뭔가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여건이 안 됐었는데 한 1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가 이제 여건이 또 마련도 됐었고 그래서 지금쯤이면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정년이 60이었지만 50부터 준비를 해야 나의 네. 인생 산막을 내가 원하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생을 몇 막까지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3막으로 네. 생각을 했는데요. 보통은 인생을 2막으로 얘기하잖아요. 이제 1막과 은퇴 2막. 전과 은퇴 후. 그렇죠. 네. 네. 그 은퇴 전과 은퇴 후로 나눴을 때는 2막이라는 게 뭔가 1막의 여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1막에 정말 열심히 살았으니까 2막은 좀 나를 쉬게 하는 시간. 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진짜 뭐 70세, 75세 평균 연령일 때는 그것도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뭐 거의 90세가 넘는 시대를 살면서 네. 여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감이 있고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제 전성기가 안 왔다고 생각을 네. 했던 거예요. 네. 전성기를 진짜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50부터 75세까지 정말 나다움을 만들어갈 시기가 인생 3막이다. 이건 인생 2막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건 여명이 아니야. 네. 내 인생의 그러니까 입사 전성기야. 전까지가 1막이고 그쵸. 이제 한 25년 아나운서 생활이 이제 2막이라면 이제 50 넘어서부터 난 이제 3막이다. 사실 이제 우리가 부모님의 양육하에 있던 시기를 1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부모로부터 독립돼서 사회에서 독자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하고 사회 속에 나로 살아가는 시간이 2막이라면 네. 이제 그 사회에서도 좀 벗어나서 나다움을 만들어갈 시간. 왜냐하면 이제 인생 2막에서는 성공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죠. 네.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인생 2막인데 인생 3막에 50이 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까? 그때부터의 질문은 성공보다는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끝이 좋아야 다 좋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마무리를 참 잘해야 될 텐데 이런 그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어떻게든 해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네. 나한테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생 3막을 준비하게 된 거죠. 네. 네, 참 멋지게 나갔어요. 사직서를 쓰고 인생 3막을 위해서. 네. 근데 이제 그 한동안 제주살이를 하셨어요. 네, 네, 예. 제주도 가서 좋은 시간 보내셨나 봐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사실은 이제 딸아이가 제주도에 있기도 했어요. 네, 그때 네. 이제 고3 수험생이어서 네. 졸업할 때 엄마의 좀 도움이 가장 힘든 시기니까 필요하기도 했고 제가 좀 많은 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해서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 가니까 진짜 제 생각보다 자연이 더 좋은 거예요. 자연 속에 있는 삶이라는 게 그리고 제주의 자연은 특별히 좀 생명력이 넘치고 제주도에선 육지에 먹을거리가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제주 지역에서 난 먹을거리들이 이제 농협에 가면 있어요. 물론 육지에 온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 제주에서 난 채소나 이런 걸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똑같은 당근, 네. 똑같은 상추인데 네. 너무 맛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기르고 맞아요. 한 거니까 그 유통기한이 짧은 거니까 갓 따서 먹는 음식의 그 맛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좋은 거는 농사 짓는 분들이 다 드시고 알고 보면 도시 사람들은 다 비실비실한 걸 먹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네, 네. 그리고 자연이라는 게 이렇게 삶을 행복하게 하는구나. 매일 아침 일어나서 숨 쉬는 공기, 하늘 보는 게 너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걸 알게 돼서 제주도에 살아야겠다 네. 생각을 하게 되고 제부TV라고 아세요? 그게 뭐예요? 제주 부동산 TV의 줄임말인데 유튜브에서 매일 그걸 보면서 제주 땅을 살려고 제주에 정착해 보려고. 네, 1년 넘게 그걸 봤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죠. 아이가 이제 졸업을 하고 올라와서 계속 제주도 땅을 보러 다녔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제주도를 다닐래니까 이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게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거기서는 또 막 끌어올랐다가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못 살지만 네. 자연이 좋은 곳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좀 숲이 있는 도심의 마을을 찾아다녔어요. 네. 그러다가 제 평창동이라는 곳에 이제 집을 보게 됐고 네. 집을 보러 다니다 보니까 기왕이면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집을 지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네. 결국 평창동에 땅을 사서 집을 짓기로 하는 결정을 내리고 지금 또 평창동에 건축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이 아니던데요? 처음에는 제가 네. 집을 지을 생각이었어요. 그냥 집을 살 집. 지으려고. 네. 네. 집을 지으면서 땅이 좀 넓은 편이니 네. 그쪽에 제 스튜디오 저는 계속 업은 이어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개인 채널을 하고. 유튜브라는 네. 채널이 있다 보니 거기에서 그냥 오유경 TV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했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 스튜디오를 만들고 그러면 난 누구를 인터뷰할까를 생각을 했죠. 회사 다닐 때는 대통령을 인터뷰한 적도 있고 장관들하고 연초 대담을 한 적도 있고 이어령 선생님과 단독 대담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제 힘으로 한 게 아니고 KBS라는 힘이 있었기에 제가 그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저에게 맞는 인터뷰 이의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술가를 인터뷰하기로 그래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기로 하고 저 박신양 씨 나온 거 봤어요. 네. 박신양 씨 화가로 작품이 진짜 멋지던데요. 네. 예, 작품이 그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박신양 씨 나오고 나서 구독자 수 많이 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제가 초기 채널이라 특히 예술 쪽은 사실은 조회수가 잘 안 올라와요. 네. 근데 박신양 씨만큼은 네. 제가 그 유퀴즈에 한번 나오고 저희 채널에 나온 게 메인이었고 그 뒤에 이제 다른 채널들은 많이 나왔지만 뷰가 제 채널로서는 정말 많은 몇만 뷰가 나왔습니다. 그게 제 채널 그 몇천 뷰 나오는 채널에서 몇만 뷰가 나왔습니다. 야, 그러네요. 10배 이상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도 이렇게 인터뷰 요청했을 때 선뜻 또 이렇게 그쪽에서 허락을 하셨네요.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저한테. 그쪽에서 온 거예요? 네. 어머나. 놀라운 얘기인데요. 네네. 사실은 유튜브 안에 예술을 다루는 그것도 예술을 조금 뭔가 진지하게 다루는 채널이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게 조회수가 안 나오거든요. 네.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개인 사업자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조회수가 광고를 나와야 하고 되죠. 조회수를 나오고 그래서 이제 촬영비를 보충해야 또 그다음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이제 그게 제가 앞으로 하려는 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업을 이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구애하지 않고 제가 지금 조회수보다는 예술가의 삶을 제대로 조명하는 데 포커싱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예술에 포커싱한 채널을 찾아오셨네요. 네. 그랬더니 불과 몇 사람 안 했는데 그 채널을 알아보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단합니다. 그런 제안이 왔고 저는 아주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달려갔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업로드도 하고 계시고 사실은 이제 은퇴하고 몇 년 동안 준비하신 걸로 알아요. 책을 쓰시느라고. 네. 사실 중간에 뭐 엎어지기도 하고 네, 하면서 네. 정말 한자 한자 아주 본인이 피와 땀을 여기다 넣은 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어른 연습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나이 먹으면 우리가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연습해야지 어른 되는 건가요?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나이 네. 먹으면 당연히 어른 될 줄 알았는데 내 안에 그냥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거는 나이만큼 내면이 성숙한 것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네. 제가 이제 큰 좌절을 겪고 비로소 제 내면을 바라보게 됐을 때 네. 저는 제 내면에도 그냥 오유경 아나운서 굉장히 KBS 안에서 간판 아나운서의 역할을 했던 그런 당당한 오유경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제 내면을 이렇게 보니까 한 번도 저를 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의 내면의 아이한테는 채찍질만 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가 너무 불쌍한 아이가 있길래 그걸 어느 날 보게 됐어요. 그래서 네. 이 내면의 아이를 살찌우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모닝페이지라는 글을 썼어요. 아침 일기를 쓰시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무의식 속에서 글을 써요. 아니 보통은 이제 저녁에 하루 일과를 돌이키면서 일기를 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써요? 그건 굉장히 이성적인 일기가 되는 거예요.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기약하는. 저녁에 쓰는 건. 예. 근데 네. 아침에 쓰는 일기는 그냥 무의식이 쓰는 거예요. 무슨 아니라. 얘기를 쓰나요? 그게 참 신기한 게요. 예. 저도 뭘 써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냥 딱 생각나는 단어부터 쓰기 시작하면 쭉 쓰다가 매일 3페이지를 써야 돼요. 근데 쓰다 보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어디로 가요? 제 마음에 응어리진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응어리진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써도 며칠 있다 그 얘기를 또 쓰고 또 쓰고 또 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보는 어느 날 이야기를 쓰고 위에서 보는 이야기를 쓰고 어떤 날은 뭐 좌측에서 그 같은 이야기를 굉장히 다각도로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분노할 일이 아니었구나. 상황은 이랬었어. 아, 이건 내가 화낼 일이 아니었네. 저 사람 입장은 이런 거였고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게 다시 되살아나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라락 어떻게 보면 내 잘못도 많았던 부분에 대한 맺혔던 것들을 다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과거 얘기를 물어보면 기억이 잘 안 나요. 많이 이제 풀어져서 그래서 좀 편안해진 게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이 편안해진 게 그런 부분이 네네.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매일 모닝 페이지를 쓴 게 책을 쓰는데 어떤 근간이 되었나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무엇에 대해서 써야 되는 사람인지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제가 뭐 특별한 걸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죠. 고생담을 쓰면은 저보다 고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 거며 성공담을 쓰면 저보다 성공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 거며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겠어요. 근데 제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까 참 열심히 살았고 네. 항상 성장하려고 노력했고 그런데 그만큼 실패를 많이 또 하기도 했고 도전을 많이 했으니까. 네.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얻은 게 있고 그걸 통해서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네. 지금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이 제일 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화가 잘 안 나고 네. 남을 이해하게 됐고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래서 어른 연습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 내 이야기에 공감하실 분들이 많으시겠다 네. 해서 이 책을 쓰게 됐어요. 제가 그런 구절을 봤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성공이 아니라 성장에 이제 네. 마음을 그쪽으로 쏟고 간다. 네, 네. 네, 성공이 아니라 네, 성장이다. 네.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이 책에. 예. 뭐랄까 마음만 앞서서 네. 조급하게 살아왔던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성공이라는 부분으로 살아왔지만 내가 40, 50에 만들어 놓은 목걸이를 보니까 구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나는 더 이상 모으는 걸 중단하고 이걸 내 크기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구슬을 이제 꿰어서 하나의 목걸이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내 크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 큰 저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냥 내 크기만큼의 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매일매일 나의 목표는 내면의 성장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즈음에 그 곤도마리에라는 분의 이제 정리 컨설턴트라는 분야를 만든 일본 분인데 그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제 회사를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제 주변 정리, 집 정리 뭐 이런 것도 다 필요해가지고 실용서로 읽은 건데 의외로 제가 마음 정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의 기본은 물건을 잘 정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버리는 데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인생 산막을 시작할 때도 지난 세월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것을 버리고 나인 것만 남기는 작업을 한 거죠. 네. 내가 아닌 것이 뭐였을까? 회사에서 나한테 준 직책, 뭐 이렇게 만들어준 어떤 회사가 만들어준 저의 아우라 이런 것들은 내게 아니니까 그냥 내려놓자. 원점에서 오유경으로 시작하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소소한 삶과 저다운 그냥 프로젝트와 뭐 이런 거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예전에 KBS의 아나운서면 국가적인 진행도 하고 국가적인 걸 걱정하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분들을 인터뷰하시고 물론 예술가들도 중요하지만 그러실 텐데 저는 지금은 목표가 이웃. 네.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웃을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기여할까. 그게 제 목표입니다. 어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어른은 나이만큼 내면이 성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다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를 잘 치유하면 어른이 되고 상처가 덧나면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제 사는 매일매일의 많은 상처와 뭐 어떤 실패와 좌절과 그 와중에 뭐 작은 성공과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 과정을 잘 넘어오면서 내면이 좀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이 어른이고 사실은 어른은 그런 추상적인 것보다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수칙 같은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수칙이 중요할까요? 말하자면 저는 어른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건강이라는 건 제가 말하는 어른은 뭐 위대한 위인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어른이라면 건강. 근데 그 건강이 이제 WHO에서 정의하는 건강이 있어요. 몸의 건강. 그 건강이란 건강의 정의가 몸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의 건강을 세 가지를 다 가졌을 때 건강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몸의 건강을 자기가 챙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어른이죠. 내가 젊었을 때부터 말하자면은 뭐 과로를 하고 뭐 술 담배를 하고 근데 내가 이 나이 돼서도 똑같은 양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어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타고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내가 내 좀 나이에 맞게 컨트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주름살에 민감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그거에 비해서 허리 둘레는 덜 민감한 것 같아요. 저는 주름보다는 내 허리 둘레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나이 든 사람을 봤을 때 얼굴보다요. 걸음걸이에서 나이를 더 먼저 느끼거든요. 뒷모습만 봐도 왜 나이가 그쵸? 나오죠? 그래서 제 목표는 나이 80, 90이 돼도 꼿꼿하게 걷는 사람. 그래서 똑바로 펴져 있는 사람. 이제 그렇게 몸을 관리하는 게 어른이고 정신적인 관리라는 것에 있어서 마음의 관리라는 것에 있어서 내면이 일단 넓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제가 예술이라는 게 또 제 삶에 들어오게 된 것이
예술은 본성이거든요. 네. 알타미라 동굴벽화에도 예술 작품이 그려져 있어요. 의식주 외에 우리의 본성인 것이 인간이 인간다움을 가장 정신적인 고양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술인데 그 예술이 정신을 풍요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고양한 우리의 본능인 예술을 그래도 삶에 좀 들였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술을 하는 것이고 관계 건강이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어른의 삶은 나를 잘 챙기고 관계를 잘 챙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또 담았고요. 네. 우리 오유경 아나운서의 꿈이 있다면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제 꿈은 입사할 때 얘기했듯이 오프라 윈프리가 여전히 제 꿈입니다. 아, 네. 이룰 수 있죠. 네. 네. 근데 그때 생각했던 모양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때 생각했던 건 뭐 정말 어떤 글로벌 인사도 내가 인터뷰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진행자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오프라 윈프리라기보다는 어찌됐건 그 핵심 내가 지금 아티스트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아티스트들한테 기여할 수 있고 제 인터뷰가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성장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뭐 평창동에 새로운 보금자리 또 예술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 문 열면 그 소식도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앞에서 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좋고요. 네. 아나운서일 때는 하지 못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얘기를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어렵습니까? 답을 하는 게 어렵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다. 그 자리가 더 어렵습니다. 네, 둘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술로 살아가는 인생 3막을 준비하며 지금 어른 연습 중인 KBS 전 아나운서 오유경 씨였습니다.